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개성도 아주 다르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같이 일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정말 이 날을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순신과 이순신의 벼락 출세와 사료 부족으로 완전한 미스터리예요. 혹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두 사람이 혹시 싸웠다거나 누구는 혹시 원균이 때린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이번에 제가 임진왜란 해전편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롯이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전사에 집중했습니다. 임진왜란 전반의 진행 과정과 기타 여러 전투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 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책에서 이순신과 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서 정말 많이 거론되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두 사람이 개성도 아주 다르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같이 일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정치적 배경도 극단적이었죠. 더 중요한 건 원균은 결코 이순신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정 관료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순신이 해임되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사료가 혼란스럽고 관련 설명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조의 개인적 정치적 입장, 당파적 입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사료를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주장이 대립하면서 설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방송이라는 특수성상 항상 부분적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고 사료 분석을 엄밀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여기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오해가 자주 생기는 거죠. 물론 오늘도 제가 사료 분석까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순신과 원균의 미스터리. 두 사람은 언제부터 원수지간이었나? 난중일기를 읽어본 역사학자들끼리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임진왜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진짜 흥미롭기는 한데 사료 부족으로 완전한 미스터리예요. 이순신 장군이 좀 젊었을 때 일기를 쓰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벌어지기 직전부터 기록이 있고 진짜 있는데 어떻게 사라진 건지 그때부터 쓴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소설적인 추론을 하자면 이순신과 원균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이순신의 벼락 출세와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 역전에서 발동하는 열등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원균이 1540년생입니다. 이순신보다 5살 연사입니다. 출세는 더 빨랐어요. 원균이 1567년 27살에 묵과급제합니다. 급제는 무려 10년이 빨랐습니다. 1583년에 종삼품인 부령부사, 종성부사까지 역임합니다. 이순신은 1587년에야 조산보 만호가 됩니다. 그랬다가 녹둔도 사건으로 바로 해임이 되죠. 다음 해인 1588년에 조선이 녹둔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시전부락이라는 것을 토벌합니다. 이때 이순신과 원균이 같은 우위 소속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때 관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이순신은 해임돼서 백의종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품계상으로는 평민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그냥 보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라는 뜻이죠. 원균은 정삼품이었습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도 군대라는 게 계급보다 보직이잖아요. 맡은 보직은 비슷했고 오히려 이순신이 중요한 공격 부대를 맡았습니다. 원균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직책으로 보면 후방 지원 부대, 이선 부대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두 사람이 혹시 싸웠다거나 누구는 혹시 원균이 때린 거 아닐까? 이런 그냥 상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 시전부락 사건도 사실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 발발 1년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1591년에 조정은 임진왜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 지휘관으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원래 수군이라는 게 일본의 침공을 예상하고 만들어온 병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날을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 건국 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그 수군이 그 고생을 하면서 비난도 받으면서 정부가 수군 제도를 유지했던 것은 14세기에 예측했던 하나의 전망, 일본이 성장해서 이제는 조선을 국가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 이것에 대비해서 수군이라는 병종을 독립시켰고 남도 수군의 가장 강력한 병종으로 수군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침공한대요. 그러니 바로 전시 대비 태세를 발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유능한 장수를 발탁해서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일본이 침공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군형이 경상우수형과 전라좌수형입니다. 경상도에 우수형과 좌수형이 있고 전라도에 우수형과 좌수형이 있는데, 이 남해안 지역, 일본과 마주보고 있는 쪽에 있는 부대가 경상우수형과 전라좌수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일본군이 침공이 오면 직격하는 지역이 경상우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나 뭐 중요도로 봐서 가장 중요한 쪽이 경상우수형이고 그 다음이 전라좌수형입니다. 아무튼 이 두 중요한 지역에 지휘관을 임명하는데 1591년에 전라좌수사로 처음 발탁했던 사람은 원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들이 무능한 인물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선조는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그러자 대관들이 이번에는 벼락승진이다, 너무 파격적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선조가 밀어붙여서 이순신이 임명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원균이 분노했을까? 1591년의 사료는 임진왜란 전해라서 사초가 아마 유실되고 그랬던 모양이라 사료 자체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이 임명기사 남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간이 반대한 이유도 너무 간단하게 돼 있고 이순신을 임명하는 이유도 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트러블이 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소설이 돼버리는데, 대간이 반대한 자체는 그냥 조선시대는 대간이 반대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여간 뭐 조금이라도 뭔가 파격적이면 당연히 반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간이 반대해서 임명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표면적인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대간이 반대했는데 원균은 왜 임명 안 하고 이순신은 왜 임명했냐? 이순신도 녹둔도 사건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기록이기 때문에 뭐 그게 걸리면 원균보다 더 이제 심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가정을 하자면 원균이 정말 잘린 거는 대간이 반대한 게 아니라 유성룡이 이제 선조한테 가가지고 얘가 옛날에 시전부락 터벌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사고치고 애가 완전 무능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선조가 할 수 없다고 잘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소문 다 나거든. 그랬더니 또 원균이 아니 그 사건은 이순신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나하고 이순신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이순신이 유성룡한테 찔렀지. 유성룡이 이래갖고 반대한 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또 이제 전라좌수사가 되니까 분노 폭발한다. 이건 진짜 소설이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인사가 벌어지고 지금도 그렇잖아. 인사 나면은 꼭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요. 그리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모함했다 이런 얘기 막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원균이 이제 이순신한테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만들 수는 있어. 그러나 아무튼 사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원균이 잘리고 이순신이 등용되는 데는 뭔가 대간의 반대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뭐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조가 그때 양보는 했지만 원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1592년 1월 임남 발발 3개월 전에 원균을 전라좌수사보다도 더 중요한 보직 경상우수사로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아주 당연한 당시의 정치공학적 군인사적인 구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원균이 잘리고 이순신이 전라좌수사 되고 경상우수사로 이혁기가 오거나 뭐 하여간 차라리 그랬으면 임진왜란이 정말 아름답게 굴러갔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거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어떤 정치공학적인 뭐 군인사적인 구조에서 그렇게 바뀌었을 수 없는 필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비극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결코 우연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좌수사, 경상우수사 임명 과정에서 원균과 이순신 임명의 내막에 뭔가가 있고 뭔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역시 이거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임난 진행 중에 벌어진, 전쟁 중에 벌어진 갈등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임명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만강에서 전투하다가 싸우지 않았을까. 아 정말 기가 막히다. 그냥 야이 너 이러고 돌격 앞으로. 이순신도 점점 더 화가 나고 그냥 원균이 놈이라 그런 거예요.